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6월의 둘째 주 월요일인 오늘 하늘 흐리겠고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7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25도 선에 머물면서 공기가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낮 한때 5에서 10mm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늘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대체로 하늘에 구름만 많은 나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길수 영월군수 당선인 연결해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군정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공연 콘텐츠 창작 지원에 나서는데요. 리포터 코너에서 소식 전해드리고요.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6월 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셀프 주유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대상은 강원도 내 셀프 주유소 330여 곳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유 중 엔진 정지 여부와 안전관리자와 대리자의 근무 실태, 또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등인데요.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화재와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지선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강원 유권자 132만 명 가운데 85만 명이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투표율은 64.5%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제1회 지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시군별로는 양양이 72.8%로 가장 높고 원주가 59.1%로 가장 낮았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기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의 신청이 6,68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5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956건, 강릉 713건 등이었습니다. 이의 신청 대부분은 건강보험료와 가구 구성 문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7일까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의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과수 돌발 해충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3,500만 원을 들여 배와 사과, 복숭아 등 310여 개 과수 농가에 해충 예방 약재를 배부합니다. 또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미국 선녀벌레와 갈색 날개 매미충 등 돌발 해충 예방 안내와 농가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9회 동시지방선거 각 지역 당선인과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길수 영월군수 당선인 연결해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길수 영월군수 당선인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월군수 당선자 김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거 이후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텐데 먼저 당선 소감부터 전해주시죠. 네, 많이 치열했던 선거 과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제가 당선의 기쁨보다는 선거 과정에서 우리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 과정에서 어떤 국민들의 바람, 희망, 그리고 또 현안 사항들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던져주셨던 어떤 현안들이 숙제처럼 느껴져서 이 숙제를 해결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월군수 선거는 특히 강원도의 시장군수 선거 가운데 유일하게 4파전으로 치러지면서 관심이 높았는데요. 치열한 경쟁 끝에 선택을 받으신 만큼 국민들의 어떤 기대가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4명이 경쟁하는 다자구도로 이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예. 정말 우리 또 보수 후보가 둘로 갈라지는 구도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역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제 선거의 슬로건이 이제 변화였습니다. 변화였었는데 이 결과로 보면 우리 영월과 군정의 변화를 바라시는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4파전 경쟁 구도 속에서 40.52%의 득표율을 얻으셨는데 네. 선거 기간에 국민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만나셨을 텐데 혹시 네, 인상 깊었던 순간 있으셨다면 전해주시죠. 네. 네. 선거운동 초기에 이제 보통 이렇게 사거리에서 많이 인사를 나누는데요. 예, 예. 저희 국민의힘이 이제 빨간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초기에는 이 빨간 옷만 보면 이제 저 사람 김길수다 이렇게 국민들이 또 알고 계셔갖고 다른 후보들한테 김길수 파이팅을 외치고 하는 또 분들도 많았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시장에 계신 또 상인 또 한 분은 제 선거 홍보물 사진을 그 상가 유리창에 이렇게 붙이고 계속 당선을 기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런 기대에 이제 부응할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네. 영월 지역에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히 예산 1조 원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셨는데 취임 이후에 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실까요? 네. 선거운동 기간에 다소 갈등도 있고 또 서로 또 이렇게 밥 먹자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먼저 우리 영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통합된 에너지를 우리 군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또 에너지로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군정의 인력, 조직 운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조직으로의 변화, 그다음에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우리 영월이 재정 자립도가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 투자 심사, 그다음에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잘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공약들 가운데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긴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제가 될 텐데 이런 네. 가운데 임기 내에 반드시 좀 성과를 내고 싶다 하는 공약이 있으실까요? 네네. 제 임기가 이제 4년이면 2030년 6월까지거든요. 예, 예. 6월까지인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결국 일자리 문제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통합된 주민들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그 산솔면의 핵심 소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00여 개 기업체를 유치해서 정말 그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할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계신데 좀 더 이런 관광객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를 조금 더 잘 구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도 최근에 영월 관련해서 소식을 이전보다 훨씬 많이 전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 열풍을 좀 활용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네. 또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그래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물론 영월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과제들도 적지 않은데 인구 감소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가장 좀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최대 당면 과제는 그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한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자리 확대 부분인데요. 우리 영월로 봐서는 일단 기업 육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고 머무는 기반, 구조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월에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예. 이 학교에서 매년 한 80여 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는데 소방과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영월에도 안전과 소방 관련 기업체들 유치해서 이 영월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산학협력체계 구축도 잘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이 부분도 정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네, 우리의 꿈이자 미래인 청년층이 머물러서 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써주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앞서 설명해 주신 산솔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4년간 군정을 이끌어 가시게 되셨습니다. 네. 임기를 마칠 즈음에는 영월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지도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또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물론 잘 많이 부응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우리 영월, 그다음에 정말 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살아 움직이는 같은 그런 도시의 모습,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젊은이들이 또 일자리를 찾고 여기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고 있는 도시, 이런 것이 제 기대이고 또 국민들의 또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월이 빠르게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 새롭게 변하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신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월의 모습, 그것이 제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군수님 그리고 공약해 주신 것 중에서 전국민 건강검진비 지원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 네네.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보통 대부분 건강검진은 이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다 대부분이 받으시는데. 그렇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절차가 있고. 네. 또 각 단체, 농협이나 이런 조합에서는 또 조합원들도 또 그런 혜택을 누리시는데, 이제 65세 이제 좀 고령화되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네. 직장인들이나 어떤 조합이나 단체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엄선해서 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엄선해서 조금 그런 혜택이나 또 기회를 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전 국민이 건강을 좀 해마다 챙길 수 있게 챙겨주신다는 말씀이시고 일단 예상되는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지원인 상황인 걸까요? 네. 3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기회를 드리는데 대부분 많이 건강검진을 직장이나 제도화된 시스템에서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앞으로 잘 이뤄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끝으로 영월 군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우리 영월 국민들께서 정말 그 준엄한 평가, 그다음에 선택해 주신 거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했던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장단기 발전 계획을 잘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하나된 에너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군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지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길수 영월군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원주의 독창적인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로컬 문화 브랜드를 함께 키워갈 예술단체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2026 지역 브랜드 지원 사업의 신규 단체 공모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문화재단의 이번 지역 브랜드 지원 사업 어떤 내용인가요? 네, 원주문화재단은 매년 원주의 고유한 역사 인물이나 설화, 역사 같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것들을 소재로 한 무대 예술을 발전시키면서 지역의 로컬 브랜드를 키워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원주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의 지형 지물이나 생활 양식부터 우리 동네 음식처럼 다양한 지역의 문화 자원이 이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성공적인 성과들이 많이 쌓여왔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4편의 공연 콘텐츠들이 제작이 됐는데요. 네. 원주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 중 하나인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의 생애를 다룬 창작 오페라인 윤지당의 서약, 또 원주 설화를 다룬 별빛 수호자 원주의 여정, 이런 공연들이 이 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원주의 전통시장과 원주의 만두를 소재로 해서 지역의 연극단체인 시어터 컴퍼니 웃기가 봉천내 사람들이란 작품도 만들었는데요. 네. 이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이 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 사업에는 어떤 단체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지 원주문화재단 이유리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저희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원주의 문화자산을 다뤄주셔도 좋고, 또 기존에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문화자원도 조금 새롭게 관점으로 조명해서 작품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브랜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작한 작품을 향후에는 원주에서 나아가 지속적으로 확장해갈 의지가 있는 예술단체 분들이시라면 모두 환영입니다. 지역 브랜드 지원 사업은 단체 주소지가 원주시이고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가 원주시인 단체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올해는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류 접수 기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올해도 원주의 자산들을 활용한 작품들을 무대 위에 올려서 시민과 만나고 또 지역의 스토리를 예술 콘텐츠로 경쟁력 있게 완성시키려는 이 사업 목표가 있는데요. 올해 선정된 단체는 앞으로 최대 2년 동안 창작 공연 제작과 또 그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단체당 최대 연 2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먼저 1년 차에 쇼케이스 평가를 거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2년차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지역의 숨은 자원들이나 또는 익숙한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선이나 관점으로 풀어낼 수 있는 예술단체를 환영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선정되는 신규 단체 역시 원주의 고유한 이 문화유산을 창작공연으로 탄생시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유리 담당자에게 사업 운영 계획 들어보시죠. 네, 저희 지역 브랜드 지원 사업은 원주의 다양한 인물, 설화, 역사, 지형 지물, 생활 양식, 음식 등 다양한 사회 문화 자원을 주제나 소재로 하는 공연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원주에 있는 예술단체 분들과 저희 문화재단이 만드는 지역 브랜드 공연들도 결국은 소비를 해주시고 관람을 해주시는 시민분들이 계셔야 그 의미가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공연이 구체화되면 단계적으로 홍보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사는 원주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들이니까 올해 선정되는 공연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도 좋았고요. 최대 2년 동안 2천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서 지역 예술단체들의 참여 열기가 대단할 것 같은데 공모 신청 방법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접수는 우선 오는 목요일인 11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지역의 정체성을 소재로 하는 사업인 만큼 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소지가 원주시로, 단체의 주소지가 원주시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단체 대표자 주소지도 원주여야 합니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를 거쳐서 2차 면접 심사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제출 서식이나 자세한 사항은 원주문화재단의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해서 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원주의 어떤 이야기들이 무대에서 꽃피울지 많은 관심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 예술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원주의 어떤 소재가 문화 브랜드로 피어날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이죠.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영월군이 여름철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영월군이 여름방학 기간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근무 경험을 제공하는 2026년 여름철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15일까지이며 영월군에 주소를 둔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총 140명을 선발합니다. 참여자들은 군청과 사업소, 읍면사무소, 공공시설 등에서 행정업무와 관광지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최종 참여자는 6월 25일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네, 여름 방학을 맞아서 공공기관에서의 경험을 쌓고 싶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여름철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모집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청소년의 달 행사 소식인데요.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직과 영월군 청소년 수경관이 오는 6월 13일 영월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필통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세대를 잇는 플레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됩니다. 전통 놀이와 자개 네일 아트, 닌텐도 게임, VR 체험과 로봇 축구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원주와 지청 등 인근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가요 댄스 경연대회도 펼쳐집니다.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 농촌 유학 관련 소식도 들려오는데 영월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학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2026학년도 2학기 농촌 유학생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군 직영 농촌 유학시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상동읍 1호와 김삿간면 3호 등 총 4개 호이며 농촌 유학 연장 가족을 대상으로 전입 자녀 수와 참여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 선발합니다. 입주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영월군은 농촌 유학 가족의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활성화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네, 농촌 유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나 싶은데요. 모쪼록 이번 입주자 모집이 영월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분들과 또 학생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월군이 친환경 농업 실현과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 내에 최신 자동 분주 시스템을 갖춘 자동 미생물 공급실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동 분주 시스템은 미생물 배양액을 일정한 품질로 공급하고 오염을 최소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키오스크 기반 접수 공급 시스템을 도입해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미생물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월군은 올해 유용 미생물 200톤 생산을 목표로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 소득 향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네. 자, 끝으로 영월문화관광재단의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 소식 안내해 주시죠. 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오는 6월 15일까지 2026년 전시길잡이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시길잡이는 전시작품과 내용을 관람객에게 설명하는 해설 인력으로 이번 과정은 동강국제사진제와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은 6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료와 식수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 수료자는 동강국제사진제 현장에서 전시길잡이로 활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군 통신원 영월미디어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청취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